안녕하십니까. 순천한대학교 의료IT공학과 1호학번 장호선입니다. 안재혁 교수님이 지도하시는 확률과 통계 수업에서 논문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선택한 논문은 의공학회지에 등재된 파킨슨성 만성증의 손가락 맞추기 속도와 크기에 대한 약물과 뇌신부 자극의 효과입니다. 이 논문을 채택한 이유는 평소 파킨슨병에 대한 호기심이 있었고, 이 논문이 파킨슨병의 대표적인 증상 중 하나인 원서증에 대해 레포도파를 이용한 약물 치료와 뇌신부 자극술에 따른 효과를 손가락 마주치기의 속도와 크기 측정을 통해 통계학적으로 분석하여 알아보려 하였기에 흥미를 느끼고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논문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 파킨슨병에 대해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파킨슨병은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는 뇌의 흑질 부위 신경세포가 생성되었을 때 발생합니다. 도파민은 뇌 신경세포들 간에 신호를 전달하기 위해 분비되는 신경전달 물질 가운데 하나입니다. 파킨슨병으로 도파민 호르몬 분비 조절에 문제가 생기면 먼저 손이 떨리는 증상으로부터 시작해 차츰 보행장애, 무표정, 평형감각 상실, 우울증, 배뇨장애 등을 겪게 됩니다. 흑질 부위 신경세포가 손상되는 이유는 의학적으로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파킨슨병은 4가지의 특징적인 증상이 있습니다. 첫째는 떨림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증상으로 주로 편한 자세로 앉아있거나 누워있을 때 나타나고 손이나 다리를 움직이면 사라지거나 감소합니다. 둘째, 몸의 행동이 느려집니다. 산물이 점차 작게 보여 단추를 끼우는 작업과 같이 미세한 움직임들이 갈수록 어둔해집니다. 목소리가 작아지기도 하고 걸을 때 보폭이 줄어들며 팔의 흔들림도 감소해 구부정한 자세를 하게 됩니다. 셋째, 강직으로 근육이 뻣뻣해집니다. 병이 진행됨에 따라 근육이 조이거나 당기는 느낌, 혹은 근육의 통증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넷째는 자세 불균형으로 노무의 자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쉽게 넘어집니다. 손가락이나 발가락이 꼬이기도 합니다. 뇌신부 자극술이란 이상운동질환의 원인이 되는 뇌 기저부의 이상 부분의 전극을 삽입하고 이를 통하여 전기자극을 주어 이상신경회로를 조정함으로써 파킨슨병을 비롯한 여러 이상운동질환의 증상을 호전시키는 새로운 치료 방법입니다. 현재까지 주로 사용되는 목표 부위는 시상하액과 뇌축 남창 부위며, 이전의 이상운동질환에 주로 사용되던 수술적 치료법인 뇌기저 핵파괴술에 비해 치료작용의 온, 오프 및 치료 강도의 미세 조절까지도 조절할 수 있어 개인별로 환경 변화에 따라 정밀한 치료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논문의 연구 방법입니다. 연구 대상으로 먼저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에서 뇌신부 자극술을 받은 특발성 파킨슨병 환자 5명, 모든 피해자들의 몸에는 뇌신부에 장기 자극을 가하기 위한 신경 자극기가 뇌신부의 시상 밑액에 이식되어 있습니다. 뇌진탕 뇌졸중과 같은 다른 질환의 병력이 있는 환자, 뇌의 MRI 소견상 구조적인 장애나 후두증이 있는 환자는 실험에서 배제하였습니다. 피험자의 특성입니다. 5명의 피해자의 특성입니다. 성별은 여성 2명, 남성 3명, 나이는 51세부터 71세까지 있으며 평균은 60.6입니다. 홍과 야의 스케일, 즉 파킨슨병 증상의 정도는 다음과 같이 2.5에서 4까지 있습니다. 기간은 11년부터 21년까지 있으며 1일 레포도파 투입량과 MMSE 점수가 나와 있습니다. 실험 방법입니다. 본 연구를 위해 자이로 센서 기반의 측정 시스템이 사용되었습니다. 자이로 센서는 검지에 부착하였고 기준축이 굴곡 신전 운동의 축과 일치하도록 하였으며 센서의 신호는 컴퓨터에 저장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약물 효과와 DBS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실험 조건은 약물, 매드 오프, DBS 오프, 매드 오프, DBS 온, 매드 온, DBS 오프, 그리고 매드 온, DBS 온과 같이 4가지의 조건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실험자는 모든 피험자에게 약물 오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실험 전 24시간 동안 레포도파 투약을 금하도록 지시하였고, 약물 오프 상태에서 매드 오프, DBS 오프와 매드 오프, DBS 온 조건의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약물 오프 상태에서의 2가지 조건의 실험이 완료된 후 약물온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레포도파를 투여하였습니다. 약 효과의 빠른 흡수를 위해 목에 용해된 레포도파를 투여하였고, 약의 흡수 시간을 고려하여 1시간 후에 매드 온, DBS 오프 혹은 매드 온, DBS 온 조건의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조건의 실험 이후 환자의 피로를 고려하여 충분한 휴식을 취하게 하였고, 약물 온, 오프의 상태에서 DBS 순서는 랜덤하게 하였습니다. 각 조건마다 측정 시스템을 이용하여 FT 동작이 측정되었으며, 피험자는 시작 신호와 함께 가능한 빠르고 크게 엄지와 검지를 마주치는 동작을 반복 시행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측정 방법에 대해 충분히 숙지한 상태에서 약 5초간 연습 후 15초 동안 오른쪽과 왼손 모두 측정하게 되었습니다.
움직임의 속도 요소와 크기 요소를 나타내기 위한 분석 지표로서 각 속도를 제곱 평균한 후 제곱분을 취하여 RMS 각속도로 산출하였고, 각속도 신호의 수치적분을 통해 얻은 각도값을 통해 RMS 각도를 산출하였습니다. 신호 처리 및 분석 지표 산출을 위해 매트랩이 사용되었습니다. 통계 방법으로는 이런 반복 측정 변량 분석과 사후 검증을 실시하였고, 또한 모든 실험 조건을 종합하여 약물 효과와 DBS 효과, 그리고 약물과 DBS 상호작용을 분석하기 위해 이온 반복 측정 변량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모든 통계 분석에는 SPSS 16.0이 사용되었고, 반복 비교를 고려하여 F는 0.01로 하였습니다. 이런 반복 측정과 변량 분석, 이원 반복 측정 변량 분석은 두 개 이상의 집단의 평균을 전집의 수준에서 비교하는 경우 집단 간의 차이가 유의미한 차이인지 무의미한 차이인지를 파악하기 위한 분석 방법입니다. 요인의 개수에 따라 이름이 달라지는데, 요인이 한 개일 경우 이원 변량 분석, 두 개일 경우 이원 변량 분석이라고 불립니다. 네 가지 실험 조건에서 대표적인 환자의 각속도 신호와 각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매도 오프, DBS 오프 조건에서의 각속도와 각도의 값이 가장 작았고, 매도온 DBS 온 조건에서의 각속도와 각도의 값이 가장 컸습니다. 약물과 DBS 중 한 가지만 실수하였을 때의 값은 매도온 DBS 오프 조건이 매도온 DBS 오프일 때보다 조금 더 큰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림 3은 피험자들의 네 가지 치료 조건에 따른 RMS 각속도와 RMS 각도를 이런 반복 측정 변량 분석과 사후 검증으로 비교한 결과입니다. 이런 반복 측정 변량 분석 결과 RMS 각속도에서 그룹 간의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매드온 DBS 온에서의 RMS 각속도는 매드오프 DBS 오프와 매드오프 DBS 온에서의 값보다 유의미하게 컸습니다. 매드온 DBS 온에서의 RMS 각속도의 값은 매드온 DBS 오프에서의 값보다 컸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습니다. RMS 각도에서도 매드오프 DBS 오프 조건에서의 RMS 각도가 가장 작았고, 매드온 DBS 온 조건에서의 RMS 각도가 가장 큰 경향을 보였으나 이런 반복 측정 변량 분석에서 각 조건에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습니다. 표 3은 모든 실험 조건을 종합한 약물 효과와 DBS 효과, 그리고 약물 효과와 DBS 상호작용을 알아보기 위한 이온 반복 측정 변량 분석의 결과입니다. 약물 효과는 RMS 각속도에서 유의미한 반면 RMS 각도에서는 유의하지 않았습니다. DBS 효과는 RMS 각속도와 RMS 각도 모두 유의하지 않았습니다. 약물과 DBS 상호작용은 RMS 각속도와 RMS 각도 모두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효과 크기 분석 결과 약물 효과, DBS 효과 모두 RMS 각속도의 효과 크기가 RMS 각도보다 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연구에서는 파킨슨 환자를 대상으로 FT 동작의 객관적인 측정을 통해 운동 완소증에 대한 약물과 DBS 효과가 다르며 약물 치료와 DBS가 움직임의 속도와 크기에도 다르게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DBS보다 약물에 의한 완소증의 호전 효과가 크며 특히 움직임의 크기보다 속도에서 더 현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자의 치료를 병행할 경우 속도, 각도 모두 가장 호전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약물과 DBS가 환자의 완소증에 다르게 작용한 이유로 다음과 같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째, DBS는 약물의 지속시간을 늘려주고 이상 운동증을 억제하는 데 주로 기여를 하고, 완소증 호전에 대해서는 약물에 비해 적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둘째, 원일 관절과 근위 관절이 약물과 DBS에 의해 서로 다르게 반응하여 완일 관절에서 약물은 효과적이나 DBS는 그 효과가 상대적으로 적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파킨슨 환자의 운동 완소증 치료 시 원위부와 근위부가 서로 다르게 반응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논문 분석을 완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